원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을 하는 곳입니다. 중화기로 재무장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또 경계 작전을 위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에 대한 조치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군이 GP를 복원하고 중화기로 재무장한다는 보도 있었습니다. 그 GP 복원하면 화기 들고 들어가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중화기를 들고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 GP 복원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.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우리 군은 상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유엔사와 협의한 가운데 DMZ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색, 매복 등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. 이게 그 계획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행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? 실행이라고 하시면 뭘 중화기 실행을- 재무장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. 원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을 하는 곳입니다. 중화기로 재무장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또 경계 작전을 위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에 대한 조치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. 2020년 5월 3일이었죠. 그러니까 일요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어제 근로자의 날처럼 주말을 끼는 황금 연휴였지 않습니까? 네, 느닷없이 북한이 우리 GP를 향해서 고사총, 중화기인 고사총 발사했었잖아요. 우리 군은 상응한 조치로 뭘 했었죠? 그건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예, 뭐 K6 중기관총 발사했다고 발표하셨는데 우리 장병들 헌신 노력으로 뭐 대비태세 든든하게 했다지만은 그때 사실 K6 즉각 대응 사격 안 됐잖아요. 공유불량 때문에. 그래서 뭐 그 말씀은 안 여쭙겠는데 뭐 대응하는 무기 갖춘 뒤 철저하게 준비해도 사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인데요.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복원 중인 GP 4장 사진 공개하면서 군이 공개했을 때도 국방부가 이건 노골적인 복원 조치다, 뭐 필요한 조치 즉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장관님 주관으로 전군 지휘관 회의도 하시지 않으셨나요? 지휘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? 네, 뭐 하시지 않았습니까? 이와 관련해서 뭐 즉각 지시해라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?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무튼 그때 설명하시기에는 뭐 군이 복원 중인 북한 GP에다가 무반동총에다가 고사총도 들어갈 걸로 본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은 보호한다면서 지난 1월부터 뭐 모래 주머니나 방호벽은 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화기나 상응하는 무장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말이 이게 과연 이게 즉각 조치인지 군이 말하는 대로 그 상응하는 조치가 맞는지 이게 선뜻 좀 이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상응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도 있는 것이고요. 그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군이 작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게 고사총 발사에 대한 K6 중기관총의 응사와도 같은 비슷한 조치가 꼭 해당 그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피도 있고 또 수색이나 매복 작전하는 병력들도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짧게 하나만 더 여쭈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뭐 강한 군대 뭐 이런 구축 말씀하셨는데요. 중화기 재무장을 하려면은 앞으로 어떤 뭐 노력이 필요한지 뭐 예산도 뭐 확보하셔야 될 테고 뭐 유엔사 협의도 필요한 건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중화기 재무장이 목표인 것 같지는 않고요. 우리 그 경계 작전하는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점차적으로 갖추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한국의 오커스 참여 고려한다는 한국, 호주 장관들의 공동 성명 나왔는데 여기 참여가 결정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.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 일본도 네. 마찬가지로 이제 4월 초에 미일 정상회담 즈음에서 요 필러 2 참여 얘기 나왔었는데요. 이게 아무래도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고,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는 이 오커스의 참여로 아마 중국의 반발 등은 이제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한다는 그 국방장관님이 포함된 요 성명을 발표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발표 내용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아무튼 18번에
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커스 필러 2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. 배경 설명을 하신 내용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신 거 이게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가요? 고려하셨냐는 그러니까 요 말씀인가요? 오커스에 참여하게 되면 예. 중국의 반발이 이제 뻔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커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국방부의 그 입장이 그러니까 여기 오커스에 고려하는 그 오커스 어제 참여를 고려하는 그 계기를 어떤 이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는 거. 왜 어제 중요하냐? 현장에서 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이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내 평화 트럼프 그 공화당 후보가 어제 타임지하고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뭐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는 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들이 좀 있는데요. 네. 관련해서 혹시 입장 내실 거 있으실지 궁금하고 또 뭐 모든 것이 가정이기는 하지만 방위비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트럼프의 이런 말들이 우리 방위비 협상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. 예, 두 가지 다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